안녕하세요. 더 친절한 코틀린 앱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할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 개 마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 첫째 마당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마당 1장인데요. 1장은 개요에 해당됩니다. 코틀린으로 앱을 만들 때 먼저 뭘 배워야 될지 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존에 앱 개발을 해보려고 했거나 또는 앱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자바라고 하는 언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니면 그걸로 이미 개발을 해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기존에 있는데 코틀린이라고 하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 코틀린은 뭐냐? 기존에 자바 언어로 실행되던 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자바 언어라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예전 언어거든요. 그래서 요즘 언어들이 갖는 좋은 특성 또는 장점들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바라고 하는 거 위에서 요즘 언어의 특성들을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나온 게 코틀린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바 위에서 동작하면서 요즘 언어적인 장점들을 도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태적으로 보면 기존에 자바로 뭔가 개발을 해보셨다라고 하면 자바로 개발할 때보다 기본적으로는 코드가 간결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의 양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틀린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언어라고 하더라도 개발자들이 안 쓰면 그만인 거죠, 그죠? 이 언어는 뭐 요즘 언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코틀린을 많이 쓰는 이유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할 때, 기존에 자바라고 하는 걸 쓰다가 지금은 코틀린을 거의 다 쓴다는 겁니다. 기존에 아직도 자바로 앱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코틀린으로 바꾸는 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코틀린으로 만들지 않으면 요즘에 만들어지는 앱의 소스 코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틀린으로 앱 개발을 하는 건 거의 필수다 또는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자바 언어를 꼭 앱 개발이 아니라 스프링이나 이런 웹 서버 쪽 또는 다른 용도로도 쓰기 위해서 자바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아직도 자바를 이용해서 앱 개발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앱 개발은 코틀린을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틀린이라고 하는 거는 2011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에 적용되면서부터 개발자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 관련돼서는 거의 모든 기능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구글 내부적으로 또는 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코틀린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바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코틀린을 배워야 할 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코틀린은 기본적으로는 자바를 대체하는 거였는데 지금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바 위에서 동작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코틀린으로 된 언어를 변환을 하거든요. 변환을 해서 자바 위에서 동작하게 만드는데 이 변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변환을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웹 서버 또는 심지어는 프론트엔드 웹 페이지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NET 프레임워크 위에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들면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틀린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요즘 현대적인 언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언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런 함수를 1급 객체로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둘째 마당에서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널 안전성, 널 세이프티라고 해서 우리가 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앱을 동작시키다 보면 갑자기 비정상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죽어버린다. 이렇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널 때문이에요. 널 포인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덜 문제가 생기도록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둘째 마당에서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간결한 코드, 그래서 코드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적용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달려들게 되고 그 다음에 훨씬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람다식이나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틀린을 하나씩 공부를 해나갈 텐데, 자,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코틀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문법부터 이렇게 하나씩 시작을 하죠. 이 책도 문법에 대한 건 다룹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문법만 계속하면서 코틀린의 대부분의 문법들을 다 한다고 해서 앱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법만 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문법이 앱에 전부 다 적용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법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문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법이 있는데 그것들 다 하려다 보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많아지고 결국엔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앱의 화면을 만들어가면서 코틀린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을 갈 텐데 둘째 마당은 주로 문법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단순히 문법들을 하나하나 열거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앱의 화면, 간단한 화면을 만들면서 거기에 같이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흥미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흥미를 유지한 상태에서 코틀린의 핵심적인 문법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 때 필요한 문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 위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셋째 마당에서 진짜 앱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 학습 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집중하고 반복하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한 단계 올라가야 그 다음에 실무적인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 한 단계를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다가 아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공부하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단계로 올라가야 기본적인 내가 어떤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보 수준을 올라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죠. 흥미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중하고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보면 그걸 약간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반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코틀린을 어떻게 배워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세 개의 마당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첫째 마당은 그냥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넣기 위한 게 아니고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개발 도구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는지 정도까지만 볼 겁니다. 둘째 마당은 코틀린에 대한 문법적인 거 또는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겁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앱의 화면을 만들어 갈 거라고 했어요. 그죠? 복잡한 화면은 아니지만 화면을 간단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문법적인 요소들을 막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갈 거고요. 자, 하나씩 배운 그 기본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셋째 마당에서는 진짜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영화 앱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 셋째 마당에서 만드는 앱은 화면을 구성하는 작업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둘째 마당과 셋째 마당은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틀린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간단한 앱 화면 정도만 만들겠다라고 하면 둘째 마당까지만 진행하셔도 돼요. 셋째 마당은 실무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둘째 마당까지 하셨다고 그러면 셋째 마당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좀 버거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얘기한 것처럼 실제 실무에서는 화면을 만들 때 화면을 만드는 코드의 양, 그 다음에 소스 코드의 양, 기능적인 거죠. 기능적인 양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들이 첫째 마당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itHub에 소스 코드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소스를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GitHub에서 조회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동영상 강의와 책을 같이 따라가면서 하나씩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틀린 개념을 처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실무 앱을 만드는 과정까지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챕터마다 각 장마다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항상 배우는 것들, 그 배우는 것들을 약간씩 수정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자꾸 반복하셔야 그래야 실력이 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째 마당부터 같이 진행을 해볼 준비가 됐습니다. 자, 코틀린이라고 하는 거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코틀린을 배우는 거는 하나의 트렌드고요. 앱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죠. 그죠? 그래서 앱을 만드는데 코틀린을 이용해서 우리가 앱을 만드는 걸로 가면 여러분이 그 트렌드의 중심이 돼서 굉장히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